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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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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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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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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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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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세상의 모든 밈을 터치하다 밈터치. 안녕하세요. I'm BG 미스터 추입니다. 안녕하세요. I'm 디지 쿠제입니다. 안녕하세요. I am 퇴근하고 싶어요. 가든입니다. 안녕하세요. I'm 머리털 모털도사입니다. 오, I am 머리털. 문법에 맞아. 유일하게 맞아. 유일하게 명사를 쓰신 모털님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왜 이렇게 메가리가 다 없으세요? 오늘 갑자기 너무 춥지 않아요? 맞아요. 아니 어제 낮 최고 기온이랑 오늘 낮 최고 기온이랑 10도 차인 거 아세요? 그래 어제 좀 따뜻했어요. 맞아. 확실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네요. 네. 진짜. 시리가 알려줬어요. 네, 저번 주에 심지어 반바지 입고 다니신 분도 계셨는데 반바지요? 오늘은 다 패딩 입고 다녀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잠깐 반팔 입었었어요.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아 하긴 저도 주말에는 반팔 입긴 했었던 것 같네요. 근데 너무 갑자기 겨울이 찾아온 것 같아요. 갑자기 패딩 날씨. 오늘 롱패딩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밈 봤어요. 한국인 삶아, 한국인 얼려, 한국인 녹여, 한국인 데쳐 이러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날씨가 약간 지금 녹였다가 밈의 민족. 얼렸다가. 아니, 가을을 좀 느껴보고 싶었는데 가을이 바로 없어지고 겨울이 온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은 또 미스터 추님의 계절인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짧게 지나가다니. 아 가을 추. 언제부터 이렇게 맞아요. 될지 모르겠고.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가을주. 오늘 주제는 아까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I am 땡땡땡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바로 그 화제의 인물 전청조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올게 정말 왔다. 난리죠 난리야. 어떻게 결국은 이렇게? 이게 왔군요. 네. 이 한 번에 늦은 감도 있어요, 그렇죠? 아 근데 계속 되죠. 이. 저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있는 걸요. 만약 한국에 신조어, 유행어 대상이 있다면 저는 감히 예상하건데 이 단어가 올해 유행어 1등으로 뽑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맞아요. I am 실내예요. 이길 수가 없죠. 네, 이견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없죠, 솔직히. 없죠. 연말에 딱 큰 게 나왔죠. 전청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셔도 이 I am 실내예요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확하게 이 I am 실내예요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나요? 어떤 분과의 카톡 대화 내용에서 네. 발췌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정확한 맥락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사실 이 유행어 자체는 전청조 혼인빙자 사기 사건 중에서 공개된 전청조의 말투에서 비롯된 밈입니다. 전청조 씨와 연락을 하던 분들 중에서는 유튜버 로알람님 계시는데 이 로알람님이 JTBC에 공개한 카톡 내역에서 이 밈이 유래가 됐습니다. 로알람. 보면 되게 웃겨요. 전청조 씨가 본인은 뉴욕 출신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톡에 영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섞어 쓰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에 뭐 전청조 씨가 Why 앉아요? 아 이미 이상해. 와이 앉아요. 왜 앉아요? 이런 느낌이죠. 로알람 씨가 저 술 마시고 있습니다. 청주님은요? 전청조 씨가 your 인스타그램 봤어요. 왜 그러는 거야? 친구랑 마셔요 둘이? 일단 로알람님이 네 맞아요 둘이에요. 그럼 전청조 씨가 오케이 점점점 그럼 넥스트 타임 놀러 갈게요. 와이프한테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더니 오케이 했어요. 했어서 물어봤어요. But your friend랑 같이 있으면 I am 실내예요. 아니, 너무 많이 읽어서 이게 갑자기 음성 지원되니까 또 새롭네요. 또. 새롭다 네. 네, 이런 카카오톡을 JTBC에 공개한 이후부터 이 I am 땡땡땡이라는 신조어가 엄청나게 유행을 타고 전 세계는 아니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꼭 그 부분만 아니라도 다 주옥 같아요. 한마디 맞아요. 와이 앉아요. 와이 앉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되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보통 이런 걸 봤을 때 T랑 F의 다른 점이 T가 100%인 사람들은 요거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적을 했을까요? 오 MBTI까지 가는 거예요? 네. 이제 전청조 씨의 MBTI를 I am 아니야. 실내예요에 대해서 T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응?
사실 실내에요가 아니라 실내예요가 맞습니다. 그렇죠. 맞춤법이 틀린 거죠. 그렇죠. 예요. 예요. 근데 이게 결국 그 맥락상 실내 excuse 실내예요라는 말을 쓰려고 했는데 그걸 못 써서 신뢰예요라고 에이, 쓴 아니야, 거라고 아니야.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아닐 것 같은데. 진짜요? 네. 왜냐면은 그 앞에 대화가 친구랑 같이 있었으면 어. 실내요긴 하네요. 어. 진짜. 그 친구랑 같이 있는데 내 와이프가 가도 된다 해서 물어보긴 했지만 이 상태로 내가 가면 그건 실례예요. 오케이 넥스트 타임 약간 이렇게 좀 이어진다는데요? 그것도 말이 되는데요. 그래요? 친구랑 같이 있었으면은 I am 네. 실례예요라고 했잖아요. 그 실례합니다. 예, 그거랑 그 똑같은. 실례인데 그것마저 잘못 쓴 거라고. 그럼 한 번 더 꼬은 거 아니에요? 자기 너무 천재였던 한국어에 거예요? 서투니까 실내를 실내를. 신뢰라고 한 거죠. 와 거기까지 갔으면 진짜 이분은 진짜 실례예요. 진짜 실례다. 진짜 신뢰할 만하네. 근데 더 T이신 분들은 I am 비동사와 실내예요 일반 동사 같이 왔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당연히 잘못되긴 했죠. 그건 티가 아니어도. 그리고 일부 이 영어 학원에서는 이 I am 실내예요라고 하면 안 되고 I trust you라고 해야 된다고 광고를 때리기도 합니다. 이런 I am 땡땡땡 이런 유행어를 가지고 휴먼 청조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휴먼 청조체를 사용하는 뭐 마케팅 요소로 사용하시는 업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정말 우후죽순 생겨나더라고요. 광고 되게 연구. 빠르게 엄청 많은 업체에서 뭐 광고 배너나 이런데 맞아요. 되게 많이 녹이셨더라고요 벌써. 이제 쓰면 안 되긴 해요. 지금 정도는. 그러니까 밈이 원래 빠르게 확산되긴 하는데 이 실내요 밈은 진짜 너무 많이 올해 파생했던 밈 중에 제일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 같아요. 빠르고 파급력이 되게 컸고 맞아요. 근데 빠르게 빨리 또 식고. 식고. 이미 좀 식었나요? 좀 그런가? 근데 전청조 씨 관련 기사에는 여전히 그걸로 드립이 도배되는 그쵸. 것 같긴 해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관심을 받냐라고 했을 때 전청조 씨를 다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제 그 전에 알던 사람은 아니고 이분이 되게 셀럽도 아니고 뭔가 대중성을 가져서 예능인도 아니고 방송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어떤 방송인보다 되게 핫하니까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핫한 걸까라고 했을 때 다들 실체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그러니까 파편적으로 이제 일부 정보만 계속 기사를 통해서 이제 이해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이해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이게 사실 사기꾼이잖아요. 네. 근데 점점 이제 밈으로 소비되기도 하면서 되게 뭐 사기꾼이지만 또 범죄자잖아요. 아닌가요? 범죄자죠. 네. 근데 또 범죄자 그 일반적인 범죄자처럼 인식되지는 또 않는 것 같고 그냥 현재로서 계속 밈으로 소비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히려 친근해져 버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약간 맞아요. 그래서 패러디 그만하라고. 왜냐면 맞아요. 너무 좋게 약간 미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그쵸. 많이 패러디가 사실 되고 있고. 그의 업적을 보면 정말 어마무시한 업적들이 있는데 이거에 조명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실내요에 실내요랑 포커싱이 그 되고 경호원 분들 아주 찍은 사진. 맞아요. 그리고 춤추는 영상부터 해가지고 춤추는 영상. 그러니까 그분이 행동한 것들이 너무 다 이제 좀 실소를 머금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어서 그게 너무 웃기고 좀 어이가 없어서 이제 그 부분에 자꾸 초점이 맞춰져서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맞아요. 보통 사기꾼들 되게 노련하고 그래서 사람의 혼을 막 홀라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돈을 갈취하는 그런 건데 이분은 너무 서툰 거예요. 그 모든 게 속은 허접해. 사람들이 오히려 욕을 먹는 상황이 좀 아이러니한 것 같긴 해요. 그 허접함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허접하게 사람을 속였는지. 아니, 가장 최근에 이게 뭔가 시발점이 된 거는 한 장의 사진일 것 같아요. 남현희 씨라고 아시나요? 네네네, 그럼요. 알죠. 펜싱 제가. 선수인데 대한민국의 펜싱 선수이자 감독이고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리스트를 땄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리스트를 딴 유명한 신분입니다. 이분이 재혼 사진 하나 올렸는데 너무나도 어여쁘게 생기신 소녀 같은 분하고 부부 사진을 올린 거죠. 커플 사진을 올린 거죠. 아 그래요? 저 거기까지는 못 네, 봐가지고. 컨셉 사진을 올렸는데 화보 같은. 봤는데
누가 봐도 여자분 같은데 남자라고? 라는 것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사 헤드라인이 재벌 3세와 재혼한다고 맞아요. 알려졌어가지고 남현희 씨는 지금 올해 나이로 42살이에요. 근데 전청조 씨는 올해 나이로 27살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15살이죠. 15살이요? 그쵸. 27, 30도 안 됐어요, 심지어. 15살 어린 재벌 3세와 펜싱 국가대표가 재혼을 한다. 이렇게 기사가 났었죠. 처음에. 그쵸,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만 해도 되게 여성스럽다 남편분이 그 정도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그쵸. 근데 이미 이 전청조 씨는 전과자로 되어 있었고 뭐 충격적인 사실은 이 남현희 씨 외에도 7명의 사람들과 이 결혼 빙자로 뭔가 엮여 있는 분입니다. 심지어 전에 전과로 감옥살이를 할 때도 펜팔로 이어진 분하고도 결혼을 하게 됐고요. 이 감옥살이 중에 펜팔로 네. 이어진 분이 계시다고요? 네, 펜팔로 이어졌는데 이 감옥살이를 하다가 뭔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감형이 되는 제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출소가 된 다음에 이혼을 한 거죠. 그건 왜 있지? 감옥살이 중에 결혼을 하면 감형을 시켜주는. 그러니까요. 네, 그 그런- 법은 왜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런 제도가 있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거는 총 8명의 사람들과 혼인 빙자 혹은 혼인 약속을 진행했었는데 이 중에 남성이 5명, 여성이 3명입니다. 진짜 부러워. 카멜레온이야. 부러워. 저는 사실 감옥살이를 한 줄도 몰랐는데 그때도 사기죄로 그렇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감옥에서도 동성연애를 했대요. 그래서 외국인 여성 수감자와 동성연애를 하고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외국인이요? 네. 도대체. 근데 영어 썼나요? 거기서 I'm I'm love예요. 또 그 외국인은 왜 이런 타국의 감옥에 계셨던 걸까요?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정말 진짜 이상한 게 토픽이 많아. 토픽감이에요. 정말. 너무 이상해서 믿기지가 않아요. 현생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거는 본인이 뭔가 투자를 하면서 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인들을 활용해서 투자금을 받고 이걸로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이 혼인 빙자 플러스 사기죄로 지금 고소가 됐는데 문제는 본인이 파라다이스 계열의 혼의 자식이다 라고도 하고 글로벌 IT 기업의 임원이다. 그리고 자산이 51억이다. 51조. 51조. 죄송합니다. 맞아. 51조이고 본인은 어디죠? 그 롯데타워 시그니엘. 시그니에 살고 있다. 음. 라고 했었죠. 그리고 남현희 씨에게 고가의 선물과 백과 자동차를 선물해주면서 이게 또 화제가 됐었죠. 근데 마찬가지로 남현희 씨도 이 동반해서 사기를 쳤다라는 혐의를 가지고 지금 고소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막장 드라마. 올해 가장 재미있는 콘텐츠는 전청조 사건이다라고 해도 무방하죠. 맞아. 이게 작가가 아침 드라마 작가가 막 각오를 하고 써도 이 정도까지는 못 쓸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막장이라고 해도. 근데 저도 이거 기자회견이나 이 뭔가 기자랑 인터뷰하는 장면들을 많이 찾아보곤 했는데 되게 남현희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말이 그 정청조 씨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보셨어요? 봤죠. 성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는 본인이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또 되게 프레셔를 느꼈다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청조 씨는 이 여성이시고 심지어 주민등록번호도 2로 시작되고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고 가슴 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시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성의 생식기는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할 수 있는 신체의 구조가 아닌 거죠. 전청조 씨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본인은 고환을 이식받았다. 그래서 충분히 임신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컨디션이 되어 있다. 라고 된 거죠. 심지어 전에 사귀었던 남자분한테는 그분의 아기를 임신하게 돼서 이 얘기 못 들으셨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몰랐어요. 전에 남자분하고 5명과 썸씽이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명과는 그분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고 사기를 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뭔가 자웅동체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와. 좀 부럽기도 해요. 이런 거 보면. 임신도 하고 임신도 시키고 네.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일인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남현희 씨는 정말 훌륭하신 선수였고 정말 멀쩡한 신체와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건가? 아 근데 라는 생각이 그 들어요. 임신했다고 하고 나서 카톡 내용 혹시 보셨어요? 이게 오늘 뜬 건지 모르겠는데 카톡 내용이 있는데 정말 그 대화 내용을 보면은 남현 씨가 정말 뭔가 홀린 것 같아요. 막 뭐 컨디션은 어때?라고 전청조 씨가 물어보니까 남현희 씨가 뭐 그냥 조금 뭐 메스껍다 그랬나? 뭐 진짜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뭐 그러면 임신을 한 것 같아? 그렇게 지금 뭐 임신을 했다고 지금 느끼는 거야? 느껴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청조 씨가 오히려 넌 임신했어라고 이렇게 막 프레셔를 주는 게 아니라 한 것 같아? 그렇게 느껴져라고 하니까 남현희 씨가 본인 입으로 자꾸 그러니까 본인 손으로 맞는 것 같다. 좀 뭐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지금 뭐 근데 뭐 검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었고 근데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느껴진대요. 그게 몸으로도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사이비인가 진짜?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카톡 내용을 보면 너무 기괴했어요. 정말. 남현희님 예전 피셜이 이제 고환 이식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 본인도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 없었지만 재벌들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하이 테크놀로지가 있어서 그게 가능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냥 재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검색해도 사례는 안 나오지만 되게 막 생명도 연장시키는 레어한 케이스였나 사람이니까. 보다라고 굳게 믿으셨던 것 같은. 믿음이 강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 지점들이 많네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청조 씨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기 전과를 보면 끝도 없거든요. 그 원래 뭐 하시던 분이신가요, 그러면? 원래 뭐 그냥 일반인이세요? 그 강화도 출신의 일반인이시고 뉴욕 돈가스를 좋아하셨다. 뉴욕 돈가스를 좋아하는 네. 승마 고등학교의 이제 맞아요, 소녀였는데 한국 병마축산고등학교를 하셨지? 중퇴했어요. 중퇴했어. 성인이 되시면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바쁘셨겠죠? 직업 가질 그 시간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사기 행적만 보더라도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2019년 4월에 보면 처음으로 투자금 사기 사건 일으켰고 2019년 9월에 혼인 공자 사기 사건, 그리고 2018년 4월에 데이팅 앱 사기 사건, 그리고 2019년 6월에 재벌 3세 사기 사건, 그리고 2019년 9월에 미국 투자 사기 사건, 그리고 2019년 8월에 1인 2억 사기 사건, 그리고 기타 사건 등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해오신 전적이 있습니다. 점점 스케일이 커졌네요. 네. 멈추질 않네. 중독되었나? 이게 한번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이게 되네? 하면서 계속 뭔가 더 키워나가신 것 같아요. 걷잡을 수 없이. 근데 저런 그 성향을 가진 사기꾼들은 애초에 거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기를 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잘못된 결과가 나겠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몸이 가는 대로 그냥 생각이 가는 대로 입이 이제 가는 대로 얘기를 하고 행동하는 거일 뿐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미국에도 이런 비슷한 그 사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안나의 맞아요. 애나. 네, 그거에 이제는 원래 주인공?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애나도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었다. 아니, 남녀 성까지 바꾸진 않았죠. 그분도 그쵸. 그냥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기치는 게 그냥 밥을 먹고 그냥 안 냈대요. 맞아. 네, 그냥 만나서 또 뭐 사기를 치고 그냥 뭐 안 가고 뭐 안 맞아. 내고 그러니까 크게 뭔가 수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대로 됐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엄청난 고도의 수법이 필요한 일은 아니고 그게 제가 듣기로도 그런 사기를 친 사람이 되게 간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파티에 어떻게 해서 참석하게 됐어. 그러면은 막 정말 누군가 막 만약에 제니가 있어요. 그러면 제니한테 가서 너무 오랜만이다. 맞아. 반갑다. 진짜 너무 오랜만에 막 허그를 해 막. 그럼 그러면은 제니가 내가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무안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받아주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다 믿는 거죠. 쟤는 제니랑 친한 애구나. 친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심어주면서 사기 행각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라고. 그러니까 그 기세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쫄지 않는 그 기세? 기생충에서 나왔잖아요. 어. 기세가 중요해. 수능도 기세잖아요. 인간관계야말로 진짜 그게 적용이 되나 보네요. 기세가 맞는 것 같아. 네. 대단하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경호원들을 고임금으로 그 용역을 해서 네. 제주도에 함께 놀러 가서 춤추고 그리고 뭔가 선글라스 끼고 먼 곳을 바라보는 그런 사진이 유명한 있었잖아요. 사진이죠. 유명하잖아요. 네. 그것도 패러디가 많이 되던데요. 네. 최근에는 그런 패러디가 많아지면서 따라하지 말라는 맞아요. 여론의 질타를 네. 받고 다 사진을 내리고는 하는데 정말 보면 코미디와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남현희 씨가 얘기하는 게 자꾸 파면 팔수록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검찰 측에서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는 성관계까지 했는데 모른다고 한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선물을 받기 싫다고 해놓고는 다 받은 건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다 자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너네도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근데 이제 꼬리 자르기로 전총조만 지금 이렇게 좀 뭔가 걸린 거고. 그래서 그런 의혹이 많다 보니까 아마 남현희 씨도 계속 검찰 조사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남현희 씨도 처음에 전청조 씨를 만났을 때 여자인 걸 알았대요. 근데 중간부터 남자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고. 네. 게? 중간부터는 이제 그래서 되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자인 걸 알지만 이제는 뭐 사랑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의 재력을 이제 느끼면서 그러면 성전환 수술을 해라. 라고 오히려 남현희 씨가 되게 좀 뭔가 권유를 했다고. 맞아. 가슴 절제술을 해라. 라고 남현희 씨가 했다고. 그 때문에 티가 난다고 뭐 했나 아무튼. 맞아요. 그거는 뭔가 보도된 바예요, 팩트로? 그거는 전청조 씨의 증언이죠. 남현희의 권유로 가슴 절제술을 했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몰랐다고 팩트는 없어요. 다 다 이 사람의 그들의 증언 주장이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증언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최근에 그 전청조 씨가 기자랑 인터뷰했던 영상을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사랑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청조 씨 너무 또르르 이렇게 우는 거예요. 네. 그것도 되게 많이 짤 돌았잖아요. 비련의 여주인공. 진짜 비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도 진짜 잘한다. 연기까지. 진짜. 제가 입 열면 현이 다쳐요. 막 이런 멘트 하면서 그래서 소름 돋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하더라고요. 재능이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잘 연기를 하시지. 진짜 감초 역할로 정말 인기 많이 끌으셨을 텐데. 참 안타깝죠. 다들 입을 뭐 하는 말이 이분이 올바른 교육을 받고 다른 일을 했다면 되게 큰 일을 했을 것 같은 사람이다. 뭔가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진짜. 라는 멘트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I am 뭐뭐뭐뭐 다음으로도 자주 사용하는 게 next time이거든요. Next time. 근데 이거는 근데 사실 자주 사용하는 단어기도 해요. 그쵸. 네, next time. 자주 사용한다고요? 그냥 뭐 이제 우리 약속 오늘 못 하겠는데 오케이 Next time 만나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한다고요? 그 얘기하면 이제 우스워지는 거죠, 이제. 이게 워낙 밈 자체가 워낙 단순한 데다가 건드리기 민망할 수 있는 주제도 딱히 없고 밈의 활용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인지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패러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악인, 그러니까 진짜 극악무도한 악인은 아니고 약간 이런 거의 경범죄자에 대한 패러디가. 근데 이게 좀 논란이 어떤 것 될 수밖에 같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막 IM 뭐 이런 밈들이 막 소비되는 거는 저도 너무 웃겼고 뭐 저도 뭐 그냥 주위의 친구들이랑 이렇게 농담식으로 많이 하긴 했는데 점점 더 이런 패러디가 많아지면서 한 번은 그분 누구죠? 쇼박스의 여자 개그. 엄지윤. 네, 그분이 이제 그 패러디 사진을 딱 올렸다고 이제 그게 기사화 돼가지고 난 적이 있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에 그때는 사실 좀 뭔가 이건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그 사진을 보면서 뭐 워낙 그분이 또 인플루언서기도 하시고 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웃고 넘기다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니까 이거 사실은 이렇게 뭐 웃고 희화할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그때 좀 하게 됐거든요. 경계가 사실 참 모호하기는 한데 적어도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력이 좀 큰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은 한 번 더 조금 숙고하는 게 필요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이제 마케팅 쪽의 사이드에서 보면은 그 딱 한창 터졌을 때 이걸 이제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부에서 엄청 얘기가 분분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워낙에 뭐 다양한 뭐 배너 광고라던가 이런 걸 할 때는 되게 문구를 후킹하게 잘 잡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내부에서 의견이 I am 이제 그 밈을 쓰자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는 누가 제일 먼저 쓰냐가 이제는 이슈니까 왜냐면 빨리 이제 이게 밈화 됐을 때 빠르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먼저 처음에 시작을 하기에는 좀 괜히 나서서 있죠. 문매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검증되지도 않고 이게 밈으로 뭔가 광고에서 뭔가 아예 딱 좀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활용이 되는 건데 이걸 과연 썼을 때 그 브랜드나 아니면 뭐 그 입장에서 과연 좋은 영향을 미칠까 하고 생각을 한 번 더 좀 깊게 해봤을 때는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안 쓰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안 썼지만 많이 쓰시더라고요. 많이 쓰는 것 네. 같고 막을 수 없는 것 같은 게 그렇죠. 그냥 일반 사기 사건이면 당연히 뭐 다들 조금 관심 가지고 말았을 텐데 이게 너무 기괴한 지점이 많아서 맞아요. 좀 특수한 경우라고 봐야 되고 이거를 그쵸. 패러디하고 싶은 그 사람의 욕망을 이렇게 자제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공식적으로 생각이 쓰는 건 들었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냥 뭔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막 휘하화되고 하는 건 어쩔 수는 없긴 한데 그게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상에서는 워낙에 어린 친구들도 많이 볼 텐데 이런 사기가 굉장히 이제 웃기게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 넘어가기엔 좀 글쎄요. 애들이 아직 도덕적으로 이제 뭔가 개념이 확실히 잡히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그렇죠. 좀 적당히 좀 자정작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긴 뭐 기사는 그 연령 등급이 없으니까 콘텐츠는 이거 너네 보면 안 돼 하면 되는데 그렇죠. 뉴스는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제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피해자가 있는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또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맞아. 해보면 맞아. 마냥 이렇게 밈처럼 소비가 되는 것들이 이제 달갑지는 당연히 않을 일일 거고. 저 피해자 한 분 인터뷰 본 적 있는데 남현희 씨는 사실 피해자라고 보기가 되게 애매한 것 그쵸, 같고 그쵸. 그 전에 정말로 몇 억을 전청조에게 넘겼다가 떼이신 분들 막 괴로워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소수 진짜로 있으신 거죠. 전청조 때문에 너무 괴로우신 분들이. 그렇죠. 아 그분들을 생각하면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분들이 사실 매체에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포커스가 거기서 나갔어요. 그니까요. 기사 포커스들이. 그게 좀 문제인 것 그거를 같아요. 사실 다뤄야 되는 건데 자꾸 막 말도 안 되는 그 그 밈이 뭐. 자꾸 조명이 돼버리니까. 그쵸. 남자냐 여자냐 뭐 이런 게 더 그쵸. 조명을 받으니까 카톡에 뭐 임신 시켰네 만에 이런 게 지금 조명이 될 게 아닌데 사실은 이건 엄연한 사기 죄인데. 맞아.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긴 해요. 너무 제가 진행하는 것 아니, 같은데 아니요. 한 개 더 저는- 궁금한 걸 수 있어요. 근데 I am 실례예요 이 유행어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제 영어랑 한국어를 쓰면서 뭔가 좀 세련되게 말하는 이런 뭐랄까요? 교포 스타일. 스타일. 스타일의 이런 언어가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면 신경 쓰게 돼서. 네, 예를 들면 회사에서도 이런 영어랑 많이 섞어서 많이 하고 쓰잖아요. 이러잖아요. 뭐 컨펌 받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 자주 쓰는데 영어 이런 그런 분 진짜 많죠. 네, 그렇게 되면 뭔가 좀 세련돼 보이고 뭔가 좀 팬시해 보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느꼈잖아요. 지금처럼 팬시해 보이고 팬시해 이런 거. 보이고 엣지 있어 네, 엣지 보이고. 있어 보이고 뭔가 소통 왕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이게 좀 좋은 효과로서 이제 순수 한국말을 쓰는 게 좀 더 센스 있어 보이고 지금도 센스라고 했네요. 아무튼 그 정도의 이미 말은 그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이 영어랑 네. 한국어 섞어서 말하면 좀 웃길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근데 정말 생각날 것 같아. 문자로 굳이 손으로 왜냐면 문자는 한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쵸. 사실 굳이 절대 한영을 편하지가 않은데.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케이스 스터디가 잘못된 것 같다. 그 진정한 교포의 느낌을 내고 싶었으면 이제 쭈니 형 말하는 거 보고 배웠어야 됐다. 진짜 교포는 이렇게 말한다. 맞아요. 그 있더라고요. 비교하는 게 진짜 찐 교포들은 명사를 한글로 쓰고 동사나 그 앞에 이제는 뭔가 설명하는 말들은 오히려 영어로 쓰고. 그러니까 명사는 사실 한국에서 이제 쓰이는 고유한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오히려 한글로 쓰는 거지. 그런 식으로 뭐 I am 실례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쿠제이님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물어보고 것처럼 그런 어떤 사람이 작정하고 자기가 재벌 3세고
널 너무 사랑한다 이러면서 막 벤틀리랑 막 줘. 그리고 항상 막 경호원을 데리고 다녀. 근데 내가 너무 좋대. 넘어갈 것 같으세요?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남현희 씨도 막 솔직히 그렇게 막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아닌가? 저희가 진짜 제 3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게 너무 어이없고 왜 속았나 싶을 생각이 가장 먼저 들지만 사실 뭐 꼭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아까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인간관계는 기세잖아요. 기세와 분위기와 그러니까 괜히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유행한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엄청난 사기가 아니더라도 인간관계에서 그 정도의 어떤 사람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속게 될 수 있는 경우는 엄청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제가 만약 한 20대였으면은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0대가 되고 이제 40대로 넘어갈수록 그래도 이게 정말 말도 갑자기 뜬금없이 재벌 3세가 나한테 그럴 일이 없잖아요. 자기 객관화가 될 나이가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15살이 어린 애가 그쵸. 40이 넘은 나에게 그래도 뭐 이제 그렇게 되게 대충 한다? 자연스럽게 접근한다면 어떻게 자연스럽죠? 뭐 업무상으로 만났는데 사업 제안을 뭐 하고. 거래처의 사람이었다든지 뭐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15살이 어리고 그리고 재벌 3세라는 그 타이틀이 딱 씌워지는 순간 이게 뭔가 사귄대라고 할 것 맞아, 같긴 해요. 맞아. 저쪽은 현실주의인 것 같긴 한데 차라리 제가 뭐 스타트업 대성한 스타트업 대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재벌 3세라는 말이 재벌 3세 그리고 또 혼의 자식이다. 그 주도면밀했던 게 임태기도 그 뭔가 장난으로 두 줄 나오게 할 수 있는 임태기가 인터넷 팔고 있다면서요. 있대요. 그래서 네, 그걸로 줬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별게 주도면밀한 게 다 있네, 아니라 다 뜯어가지고 줬다면서요. 근데 네. 그거를 좀 속은 것도 참 그걸 뭐 몇 차례나 10개인가를 주면서 지어주면서 다 봐봐 두 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사람이 무서운 게 정말 10명 중에 9명, 나 빼고 9명이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하면 믿는데요. 나중에는. 아니 그런 실험 카메라 있잖아요. 아, 그쵸, 유튜브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된 건 무서운 아닌 거긴 것 하죠. 같고 맞아요. 되게 오래 기간 동안 세뇌가 된 거니까 남현희 씨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사기에 가담했다라는 게 밝혀지면 또 이건 다른 문제가 됐죠. 그쵸. 그분이 진짜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본인만이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사귈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도 본인이 그쵸. 못 벗어날 믿고 수도 싶지 않았을 것 아니, 같아요. 본인이 네. 뭔가 원하는 바도 충족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예, 자신의 그거를 무릎을 수용했을 치워줬으니. 수도 있을 것 같고. 타협했겠지. 지금 따님도 아주 거의 전청조 씨에게 넘어가서 뭐 오, 그랬다고 딸도 하더라고요. 완전 그러고 누구 딸이요? 남현희 씨 남현희님 딸. 딸도 그러고 남현희님의 맞아요. 조카를 뭐 전종철 씨가 때렸다. 그리고 보셨죠? 보디가드랑 뭐 사귀었고 보디가드랑 남현희 씨 누구랑 사귀었고 진짜 뭐- 복잡해요 아, 거기. 그래요? 그리고 어렸을 때 대단하다. 고등학교 때 인터뷰했던 영상도 있어요. 봤어요. 네, 그 긴 머리에 되게 정말 순수해 순수해 보였어요. 보였던 지금도 소녀였는데 얼굴만 보면 되게 되게 착해 순수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속이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I am 실례요라는 전청조 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뭐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 전청조 씨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끝나서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가스라이팅이나 이런 사기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에 되게 한번 자각을 했었고 근데 적어도 이게 저는 내가 벗어날 말해줘도 거예요. 본인이 믿고 싶어하는 거를 믿게 되는 씨도 순간 이런 비슷한 그 케이스였잖아요. 맞아, 주변에서 맞아. 국민이 다 뜯어 말려도 자기는 찐사랑이다 하고 그런 했는데 결국엔 이제는 사기인 거 알고 이혼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그건 그런 옆에서 것 누가 같아요. 뭐라 해도 정신 못 차리죠. 가든님 꼭 조심하시고요. 저는 왜요? 라떼님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요. 미스터 준. 제가 사기 당한다고요? 왜 치시려고? 70이에요? 70은 더 안 되고요. 다들 조심한 한 주 보내시고요. 또 편안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 조심하세요. 청주 조심하세요.